우리가 이제 제가 SNS를 처음 접할 때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툴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명함이라든가 이런 인쇄물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대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페북 친구들 중에 고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페북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저희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가를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을 상업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류와 소통의 장이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좀 이제 프라이버시가 강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이런 어떤 상업적인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거를 대부분 반감을 갖죠. 거부감을 갖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룹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좀 더 이제 오프라인적인 그런 만남을 결합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은 아주 활발하게 서로 비즈니스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뭐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어떤 한 그룹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룹의 멤버 중에 이 그룹을 만든 이제 분이 출마하셨어요.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그룹이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러니까 SNS에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좀 모여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노력한 결과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선되셨습니다. 실제로. 그럼 많이 또 뿌듯하시겠네요. 자부심도 많이 가고 긍지도 가고. 그러면 그 분을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서 또 어떤 성향도 좀 사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향이 맞지 않으면 사실 힘든 거니까.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정당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념 이걸 떠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감에 기초한 어떤 참여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활동을 그러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예상치 않은 질문인데 그 분을 하고 그 모인 분들이 기존의 어떤 오프에서 알던 분들이 모여서 그런 그룹을 만든 건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순수하게 해서 이제 오프로 이어진 건지 그 부분을 절반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던 몇 분이 이제 파운더가 돼가지고 그룹을 결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던 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안에 결합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반반 정도 이렇게 비율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서로 이루어지면서 한 2대8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SNS 쪽으로 이제 결합되어진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또 결과를 내셨다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보람을 느끼시는데 좀 근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원하시는 만큼 정치를 잘 하시면 더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룹도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또 SNS도 이렇게 통해서 모바일 명함도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분들 어떤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 CEO 분들이나 아직 사려가지 못하는 분들한테 한번 팁을 하나 드린다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일상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장 같은 맞습니다. 사업적인 어떤 그런 이익 혹은 또 이해관계를 그 안에서 좀 도모하고 또 그런 새로운 인맥 형성의 어떤 그런 툴로서 활용을 하려면 좋은 그룹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활동까지 이제 연결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 안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진앙지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신
뭐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진앙지, 예. 아지트와 같은 곳인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그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 이벤트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인맥과의 그 교육, 그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도 보면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어떤 이벤트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거든요. 그거를 바꾸실 텐데 그걸 어떻게 선별하는 어떤 좀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친구를 알 경우에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뭐 납치라고 하잖아요. 데려다가 이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것 같으면 탈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벤트는 페이지하고 그룹에서 이제 이벤트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그룹에서의 활동들,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오는 것들은 뭐 커트를 해내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룹을 몇 개를 선정해서 그쪽에 그 활동을 집중하는 이런 게 이제 좀 자기 시간도 이렇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안정성 있게 쓰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그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SNS 관련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좀 그럼 이제 대표님만의 나만의 페이스북 담배랑 어떤 운영 기준이 나 혹시 있으면 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이게 워낙은 이제 제가 비즈니스적으로도 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 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 정보를 올리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자기 아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리 이제 이렇게 공간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배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SNS가 굉장히 무한되고 자기 개방하는 곳인데 사실 개방한다라는 게 이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디 뭐 검색 엔진에 대고 박진만 이름 치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모바일명까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뭐 비즈니스 정보는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는데 다른 이외에 이제 그런 개별적인 개인적인 정보들까지 오픈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또 장애를 줄 수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한번 그 온라인에 글이 올라가면 그거를 제 마음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복제가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로 나를 오픈할 건가, 내가 어떻게 오픈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대비책들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SNS의 공간은 배려의 공간이다. 그래서 제 담벼락에 글을 쓰고 그룹에서 글을 쓰는 게 남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해주는 그런 것만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특히 많아요. 그분들은 자기 것만 올려놓고 맞습니다, 그 다른 분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고 또 나름대로 이걸 도구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건 사실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좀 배척당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곳은 이제 소통의 공간이니까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아요가 오면 나도 그만큼 뉴스피드를 통해서 많이 자주 교류하는 분들에게 이제 좋아요를 선물하고 댓글도 남겨주고 서로 그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친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해주고 용인해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로만 담벼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어떤 캠페인이 있다든지 어떤
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 활동이나 사회적 헌신을 그런 필요로 하는 활동이 있다. 이럴 때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맥 지도를 그려나가고 그걸 통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어떤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지극히 자기 그 개인적인 거는 좀 공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쌍방향 소통을 해야지 그냥 일방향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좋은 그룹에서 오프라인 활동이나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참여를 하고 해서 이게 어우러지면서 결국에는 뭐 인맥 지도도 새로 형성할 수 있고, 뭐 비즈니스에도 활동할 수 있고, 아주 그 강의를 하셔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이제 보면 자신의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인사이트를 드러내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제 담벼락에 가급적이면 그 제 친구들의 글들을 많이 공유하는 또 친구들의 사진을 많이 공유하는 또 사진의 태그 걸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제 담벼락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게 이제 그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네 번째 공유하기 하고 추천하기. 그러니까 친구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벤처캐피탈한테 또 소개를 해준다. 정말 좋은 거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나눔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눔이라는 게 이제 이 SNS가 가지고 있는 미덕인 거죠. SNS, 특히나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그 도구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이고. 그렇죠. 그런 그 플랫폼이라고 해요. 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장 마련됐으면 잘.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네이버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를 활용해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